안녕하세요. EGAI 메디치 소프트입니다. 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 상환 여부가 달라지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출 상환 가능 여부에 미치는 변수는 무엇이며 어떤 상품이 적합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맞춤 금융 상품 추천을 위한 대출 데이터 분석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최근 금리 및 대출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 이번 시간에 진행할 대출 데이터 분석 실습에 대한 개요를 알아보고 사용할 데이터를 불러온 뒤 전처리, 시각화, 상관 분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실습을 활용할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습에 앞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을 위한 대출 데이터 분석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변동금리 산정 지표인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어려운 2030 청년층은 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서 상당수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부채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겹쳐지면서 다중 채무자 중심으로 대출 부실화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출 데이터 분석 실습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진행에 앞서 오늘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셋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데이터는 신용정보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아래 UR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 컬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이와 연수입, 주택 소유 등 간단한 인적사항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에 관한 데이터로는 대출 목적, 등급, 금액 등 데이터가 있습니다. 과거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정보와 신용기간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총 데이터는 32만 581개이고 12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오렌지 툴을 이용해서 대출 데이터셋을 코딩 없이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러온 대출 데이터를 박스 플롯을 통해 시각화를 진행하여 대출 목적과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대출 데이터 상관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 도출을 해보겠습니다. 분석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분석 대상의 이해와 데이터 파악 및 확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확보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그 데이터에 대한 컬럼을 그룹화하고 필터링하는 전처리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 후 박스 플롯을 이용해 컬럼별 데이터 시각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컬럼별 상관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 도출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당 그림은 오늘 진행할 실습의 전체 흐름입니다. 먼저 파일 위젯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해당 파일이 있는 경로를 찾아 데이터를 불러옵시다. 그리고 불러온 데이터 컬럼의 이름과 유형을 확인해 줍니다. 카테고리형 변수의 값들은 valu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클릭해주고 인포에서 데이터 구성을 확인해 봅시다. 총 32,581개의 데이터와 12개의 컬럼과 1%의 결측값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불러오기 및 확인까지 실습 영상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프리 프로세스 위젯을 클릭해 줍니다. 그 후 Input Missing Value 옵션에서 결측치를 대체할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결측치가 있는 행을 제거하겠습니다. 이제 시각화를 위한 전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개인의 주택 정보에 대한 데이터에 따른 각 변수별 데이터 통계값을 보기 위해 그룹 바이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우측에서 각 변수에서 보고 싶은 통계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치형 변수는 평균, 카테고리 변수는 합쳐주겠습니다. 그룹화한 후 데이터 테이블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셀렉 컬럼은 향후 시각화를 위해 열을 필터링합니다. 데이터 전처리 실습 영상입니다. 이 박스 플롯 분석 결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28살에 대출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과 소유입니다. 그리고 27살에 대부분 임대차 대출을 합니다. 분석 결과는 임대를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부터 보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연봉이 55,511달러 정도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집을 위해 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봉이 59,549달러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담보대출을 위해 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봉이 81,602달러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의 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연봉이 79,079달러 정도입니다. 또 분석 결과는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 8,931달러로 대출을 하고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평균 9,130달러로 대출을 합니다. 담보대출 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은 평균 1,635달러로 대출을 하고 기타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 11,129달러로 대출을 합니다. 다음 분석 결과 보겠습니다. 임대를 위해 대출 받는 사람들은 평균 5년에서 6년 동안 대출을 하고 담보대출과 자신의 집을 위해 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평균 6년 동안 대출을 하고 기타의 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평균 5년 동안 대출합니다. 데이터 시각화 실습 영상입니다.
Correlations 위젯에서 각 열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결과는 Person Credit History Length 열과 Person Age 열 사이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입니다. 그 다음은 Loan Amount 열과 Person Income 열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상관 분석 실습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실습의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20대 후반의 임대료 대출을 위한 대출이 많으므로 은행사는 이들을 타겟팅하여 별도의 대출 상품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관 분석 결과를 대출 한도 규제, 금리 조절 등의 거시적인 금융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를 활용하여 대출뿐만 아니라 적금, 펀드 등의 금융상품 추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습 시간을 통해 대출 상환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무엇인지 그에 따라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대출 데이터 외에도 다른 금융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번째 오렌지 툴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